서울 신림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경전철인데, 경전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작은 지하철이에요. 작은 지하철. 기존의 지하철들은 그 차량이 한 량이라고 하는데, 량이 뭐 6개, 10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경전철은 뭐 2칸, 3칸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소형 지하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 라인을 한번 볼게요. 서울대부터 시작합니다. 서울대에서 쭉 와서 신림동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신림역을 지나가죠. 신림역은 2호선입니다. 그리고 쭉 와서 보라매 공원 뭐 옆에 지나가면서 신대방 여기 그 7호선 라인을 지나가죠. 보라매역 7호선 지나서 쭉 옵니다. 그래서 1호선을 또 지나가죠. 그리고 색강역 9호선을 지나갑니다. 맞죠? 그러면 9호선, 1호선, 7호선, 2호선이죠. 그럼 이것도 그 좋은 라인을 많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걸 타고 2호선 타고 강남으로 막 갈 수도 있고, 뭐 구로로도 가기도 좋고, 뭐 여의도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노량진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라인입니다. 색강역부터 서울대학교까지 신설을 하는데 2022년을 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도 한 10개 역이 신설되는데 4개 역이 환승입니다.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확실히. 다음 8호선이 별내로 연장을 합니다. 8호선은 어디서 끝나냐면 암사역에서 끝나요. 그래서 암사역이 어디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잠실에서 미사리 쪽으로 가는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8호선이 막 애매하게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쭉 이어져서 구리를 지나서 별내까지 갑니다. 남양주까지 가요. 이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양주 별내에 사는 분들은 바로 그냥 잠실역까지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 앞에 별내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잠실역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잠실역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잠실역에서 2호선 갈아타면은 바로 강남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라인도 괜찮죠. 요게 생기는 것과 안 생기는 것은 천지 차이겠죠. 구리분들도 좋아지는 거죠. 잠실에 버스가 쓰는데 구리분들이 잠실로 많이 옵니다. 구리에서 버스를 타서 잠실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뭐 지하철을 타든지 또 다른 버스 타고 또 출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구리에서 지하철 타고 그냥 바로 잠실 가서 갈아타시면 되니까. 자, 암사역과 별내역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2023년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어요. 여기도 6개 역이 신설이 되고 2개 역은 환승이죠. 별내역하고 구리역은 환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인근은 또 상권이 또 여기로 막 몰리겠죠. 여기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겠죠. 아무래도 집가 상승이 또 올 것이고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이니까.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입니다.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지하철이 하나 생깁니다. 자, 지도를 옆으로 했어요. 이게 긴 라인이어서. 여기가 인덕원입니다. 인덕원에서 여기 그 안양에 그 의왕하고 안양 사이에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지나가지고 여기 안양 교도소 지나가지고 뭐 의왕시청 가서 쭉 이제 수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원의 월드컵 경기장 지나서 쭉 갑니다. 그래서 여기 광교 쪽 가다 보면 여기 흥덕지구라고 있거든요. 흥덕지구 지나가지고 영통역, 분당선 영통역이 있죠. 영통에 붙었다가 쭉 갑니다. 그래가지고 동탄2죠. 동탄2 여기 SRT 타는 데 있죠. 여기로 갖다 붙이는 지하철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하나는 또 이제 분리를 해서 이 병점 여기 그 서동탄역 있죠. 1호선의 서동탄역에 갖다 붙이는 이렇게 이제 큰 아주 긴 라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이 안양이나 의왕에 사는 분들이나 수원에 사는 분들이 SRT 타러 가기 좋겠죠. 안양부터 수원, 동탄을 서로 연결하는 서울 기준으로 6시와 7시를 연결하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뭐 착공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을 뭐 개통하는 걸 목표로 설계 중이다. 그러니까 2026년에 개통한다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노선도 뭐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거의 확정되는 단계로 가고는 있는데 중간에 또 설계 변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기대할 건 아니고요. 2030년쯤에는 개통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라인이 있다. 그래서 총 18개 역이 생기고요. 4개의 환승역이 생깁니다. 인덕원은 4호선이죠. 영통은 분당선이고, 동탄은 SRT를 탈 수 있죠. GTX도 여기 붙죠. 그리고 서동탄에서는 1호선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점 역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일어나겠죠. 특히 기존의 지하철역이 없었던 지역들은 개발이 많이 될 겁니다. 훨씬 이제 좋아지는 거고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날 테니까요. 월곶 판교선도 있습니다. 자, 오이도 위에 월곶역이 있는데 월곶에서 판교를 가는 지하철이 하나 생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광명도 지나가고 인덕원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인덕원은 지금 4호선 하나 있었는데 월곶 판교선도 인덕원을 지나가고 인덕원 동탄선도 인덕원을 지나가네요. 그럼 인덕원은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판교도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고, 월곶도 더블 역세권, 광명은 KTX가 있는데 여기에 막 지하철들이 막 갖다 붙는 거죠. 수원역도 막 지하철이 막 갖다 붙고, 인구의 집중, 유동인구의 집중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특정 지역들에서 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도 2025년을 개통 목표로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라는 얘기는 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야, 2025년에 개통되니까 야, 무조건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정이에요, 미정. 여기도 5개 역이 신설이 되는데, 그 중에 4개가 환승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도 괜찮죠. 요런 데 사는 분들은 이제 막 편해지는 겁니다. 월곶에서 판교까지 막 20분 만에 가고 막 이러겠죠. 30분 만에 가고. 그러면은 굳이 판교에서 안 살아도 되잖아요. 이런데 집값 싼 데 가서 살면서 판교로 출퇴근하는 젊은이들도 많겠죠. 자, 7호선이 인천 청라지구로 연장이 됩니다. 자, 아까 성남역까지 연장되는 건 공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청라지구까지 갑니다. 그래서 청라지구를 관통해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가는데, 요 라인도 뭐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가다가 뭐 여기로 좀 바꿨고, 뭐 이렇게 라인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뭐 민원이나 뭐 경제성 때문에 막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성남역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2027년에 개통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쯤까지 개통되면 좋겠다 정도인 거지, 개통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기도 뭐 한 2030년이나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청라지구 분들이 되게 억울했죠. 왜냐면 그동안 여기도 우리도 송도처럼 막 멋지게 꾸며놨는데, 멋지게 꾸밀 거라고 얘기를 듣고 여기에 막 집도 사고 막 이사도 가고 상가도 분양받고 했는데 막 완전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청라가. 교통편도 불편하고 좀 뭐 아무래도 좀 외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7호선 같은 게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한결 낫죠. 청라가 집값이 되게 싸거든요. 그런데 청라에서 살면서 청담동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이게 생기면. 왜냐면 청라국제도시역이 끝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 뭐 요 라인에 사는 분들은 7호선을 앉아서 갈지도 몰라요. 맞죠? 그럼 7호선 앉아 있으면 그냥 한 1시간 있으면 청담동 들어가니까. 그래? 그러면은 여보 우리 돈도 없는데 여기 서울에서 이렇게 막 힘들게 그래서 막 빌라에서 전세 살고 있지 말고 그냥 청라로 갑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많진 않겠지만 뭐 중간에 내리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부천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부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뭐 괜찮은 집 살고 싶은 분들은 청라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 10년 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천 1호선이 검단 신도시로 연장됩니다. 인천 분들한테는 관심이 많이 가는 사안이죠. 여기 계양역에서 검단 신도시로 지금 이게 지하철이 이제 연장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뭐 대규모로 택지를 공급해서 지금 뭐 열심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교통편이 불편해요. 불편한데 이제 이런 경전철이 이제 연장이 되기 시작하면, 뭐 지하철이 연장이 되면 아무래도 살기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신도시를 넣었다는 게 당연히 교통편까지 해주려고 이런데 신도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집값이 좀 막 지지부진하고 한데 이런 이제 인프라가 생겨주면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먼 얘기고요. 언제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3개역이 신설이 될 거고, 여기 2호선도, 그러니까 인천 2호선도 이쪽으로 라인을 하나 뺀다 라는 구상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더 먼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되면, 1호선이 연장이 되면 그때 2호선도 지선을 뺀다 만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서울 동북선, 그러니까 서울에서 1시에서 2시 방향이죠. 그쪽으로 경전철을 또 만듭니다. 자, 왕십리에서 시작합니다. 왕십리. 그래서 상계역까지 갑니다. 상계, 중계, 하계 있죠? 노원 쪽이 상계, 중계, 하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계자 들어가는 게 다 노원 쪽이에요. 그런데 왕십리부터 노원을 가는 게 조금 불편해요.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면 바로 가는 게 없어요, 이쪽이. 4호선 뭐 타러 가든지 아니면 7호선 타러 가든지 뭐 이래야 돼요. 이걸 이제 직통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동북선 경전철이 생깁니다. 왕십리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고, 이거는 지금 9월에 착공한다고 하고 있어요. 9월에 착공을 한다. 착공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제 첫삽 뜨는 거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뭐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한다 그러면 뭐 한 6, 7년? 그 정도 안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총 15개의 역이 신설되고요. 그 중에 7개 역이 환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도 상당히 유용한 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에 이 지하철역, 이 경전철역에 사는 분들은 되게 편리해지는 거죠. 여길 타면 7호선도 탈 수 있고, 뭐 1호선도 탈 수 있고, 여기 4호선도 탈 수 있고, 6호선도 타고, 뭐 다 탈 수 있는 거죠. 이제 2호선도 타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 라인에 사는 사람들은 편리해지겠죠. 어쨌든 이 왕십리역이 대단한 환승역이 됩니다. 앞으로 더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어딘지 아시죠? 성남의 구시가지, 분당의 북쪽에 성남 구시가지가 있는데, 거기와 이 서울 사이, 하남과 송파와 성남이 뒤섞여 있는 그 틈새 지역이 위례 신도시인데, 여기서 잠실 쪽으로 와서 삼성동을 지나서 청담동을 지나 신사역까지 가는 요 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위례 신사선이에요. 근데 요것도 보면은 3호선을 갈아타고, 여기도 다 3호선이고 2호선을 갈아탈 수 있고, 9호선을 갈아타고, 그리고 7호선을 갈아타고, 여기서 이제 신분당선도 탈 수 있죠. 신사역 가면 이제 신분당선을 탑니다. 그러면 용산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 라인은 현재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여서 언제 착공한다 뭐 사실 이런 건 없어요. 착공하고도 언제 개통한다라는 것도 사실 불투명한데, 특이한 거는 이제 자기 부상 열차를 한다라고 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경전철입니다, 그냥. 그래서 한 두세 칸 정도로 작은 뭐 지하철이 이제 지하에서 지나다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라인이 길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11개 역이 신설이 되는데, 요 라인도 괜찮죠. 위례가 지금 교통이 되게 불편합니다. 위례 쪽에서 지하철을 탈 수가 없어서 다 차를 타고 나오거나 뭐 버스를 타고 막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좀 교통이 좀 많이 막혀요. 그런데 이 위례 신도시 중심부에서 요 경전철이 생겨주면 바로 여기서 타고 나가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핵심 지역들을 많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삼성역, 동은사역, 청담역이면 뭐 게임 끝난 거죠. 신사역까지 가는데. 자, 그러나 언제 개통된다라는 거는 뭐 보장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신안산선 신설이 있습니다.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신설되는 지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산에서 두 갈래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만나서 여의도까지 오는데, 이미 서해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해선이 안산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기가 돼서 광명으로 붙여주는 라인이 하나 더 신설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서해선을 공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신설하는 거죠. 그래서 안산에서 광명으로 서해선을 이용해서 연장이 되고, 한양대 안산 캠퍼스에서 광명역으로 하나가 또 신설이 돼서 광명에서 서로 접속해서 구로를 지나서 여의도를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명역이 지금 환승역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여의도도 본격적으로 환승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총 19개의 역이 신설이 되는데 8개 역이 환승이에요.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그냥 눈으로 센 거기 때문에. 중앙역, 광명역, 석수, 독산, 구로, 신풍, 영등포, 여의도. 그러니까 이 라인이 생기게 되면 이 서울 서남부권이 사실 서울 들어오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길도 많이 막히고 지하철도 4호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동안 조금 불편했는데, 이 안산, 시흥 지역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교통편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이쪽 시흥 쪽, 장래, 목감 이쪽은 원래 교통편이 되게 불편했는데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안산선이 앞으로 개통만 되면 서남부 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9호선이 연장됩니다. 자, 3단계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서울 보훈병원까지 왔는데 9호선이 2호선 다음으로 좋은 라인이다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돈 많은 동네들을 많이 지나다니죠. 9호선이. 그 9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지금 고개를 또 이렇게 돌려서 보셔야 돼요. 여기 고덕이죠. 고덕 신도시. 고덕에 지금 막 집값 막 비싸다고 막 분양하고 막 이러고 있는 데잖아요. 여기로 지금 9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5호선은 그렇게 편리한 라인은 아니에요. 사실 5호선이 조금 타기 좋은 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9호선이 연장되면은 9호선은 상당히 편리한 라인이니까 아까처럼 바로 그냥 그러니까 잠실을 지나서 바로 강남으로 들어가는 직통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덕역에서 9호선을 타고 바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요 라인이 연장이 되면요. 근데 이것도 현재는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여서 언제 한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 이것도 4개 역이 생기고, 이 역을 또 연장을 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또 연장을 할 그럴 계획도 있는데, 그거는 뭐 더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밑으로 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하남 쪽으로 연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구상 중인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면목선이 있습니다. 면목선. 서울 면목선도 경전철인데 이것도 신설합니다. 자, 청량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량리역도 이제 여기가 많이 발전을 할 거예요. GTX도 들어오지만 뭐 이미 지하철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이 주변이 지금 대규모 개발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출발하는 면목선입니다. 그래서 면목역을 지나가요. 7호선을 한번 관통하고 쭉 가서 여기 신내역이 이제 나중에 생기면 신내역에서 6호선을 갈아탈 수 있는 경전철이 쭉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생긴다라고 뭐 보장은 못해요. 이게 5년 뒤에 개통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계획 단계라는 건 정말 언제 생길지는 모르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생기면은 뭐가 좋을까요? 7호선 그리고 청량리역은, 근데 청량리역 자체가 그렇게 좋은 라인이 지나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7호선 정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7호선도 뭐 나쁜 라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요 라인에 있는 뭐 집을 가지고 있거나 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조금은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라인이 뭐 엄청나게 좋은 라인과 연결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7호선과 6호선에 붙는 거니까. 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뤄봤는데 6호선을 또 구리로 연장하는 게 있고, 또 3호선을 또 하남으로 뭐 연장하네 마네 하는 게 있고, 또 5호선을 또 일산 쪽으로 또 연장하네 마네 하는 게 있고, 또 7호선을 포천으로 연장하는 게 있고, 또 고양선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에 트램을 만드네 마네 이러는 게 있고, 우이 신설선 경전철도 또 연장하는 게 있고, 난곡선도 있고, 목동선도 있고, 서부선, 뭐 위례 가천선, 뭐 여주 원주선, 평택선, 뭐 서해선 연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루지 않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 벌 기회는 많다 이겁니다. 자, 아마 오늘 제가 소개한 노선 중에서 10%도 모르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오늘 말한 노선들 다 어떤 라인으로 지나가는지 한 80% 알았다, 50% 알았다 이런 분 있으세요? 거의 없으셨을걸요? 대부분 그냥 뭐 9호선이 연장된다던데 뭐 이런 거 정도 그냥 오늘 소개한 노선 중 10%도 몰랐을 텐데, 아까 말했죠. 지하철이 생기면 어쨌든 유동인구가 집중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상권이 생기고 그쪽에 뭔가 개발 가능성들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돈 벌 기회가 있는 거네요, 여전히. 맞죠? 세상에 돈 벌 기회는 많은데 내가 그냥 게으른 거죠. 왜냐면 다들 그냥 계획은 있고 다 인터넷에 있고 다 착공했고 공사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게으른 것 뿐인 거죠. 아까도 뭐 성남역에 지하철 개통한다고 그랬죠? 그럼 성남역에 지하철이 개통한다는 얘기, 김포도시철도가 다다음 주에 개통한다는 얘기는 이미 몇 년 전에 계획이 섰을 것이고 몇 년 전에 착공을 다 했겠죠. 그래서 다 공사하고 다 땅 파고 있었는데 난 게을렀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러면서 집에 가서 맥주 4캔 사가지고 드라마 봤잖아요. 영화 보고. 이번 여름휴가 어디 가지? 뭐 이런 거나 고민했지, 뭐 내가 뭐 이런 거 고민한 적이 있어요? 자, 남과 다른 길을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부자 되고 싶다면서요. 부자 되고 싶고, 그러니까 나는 부자 되고 싶어서 뭘 하고 싶어요, 나는 뭐 부자 될게요 하는 분들 치고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으시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라는 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교과서에 있겠습니까? 내가 찾아봐야지. 내가 막 인터넷도 뒤적거리고 뭐 아는 사람 있으면 뭐 물어봐 가면서 알아내려고 해야지, 누가 내 머릿속에 갖다 넣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려고 정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지, 사실 뭐 찾아보는 시간은 뭐 20-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 지하철 개발 계획이라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호재죠. 아주 확실한 호재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서 다른 거를 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이런 것부터 한번 공부하면서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지하철이 생기는구나. 그래? 그럼 여기 옆에 뭐 아파트가 하나 있네. 여기는 학교도 옆에 있고 괜찮겠다. 살만할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집에서 쉬거나 뭐 주말마다 이마트 가서 장 보면서 뭐 밥 먹고 이러면서 그냥 애들하고 행복하게 보낸다? 물론 뭐 그것도 좋지만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조금씩 본인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수도권 지하철 개발 계획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